잘 아시겠지만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 합의가 무산된다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어떠한 합의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거나 존중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중구난방식인 금융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안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총 10개입니다. 어떤 내용을 넣고 또 어떤 내용을 빼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하겠다는데,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 정책위 명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때 TF를 출범시켜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인해 성난 민주개혁 진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발의한 개정안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상법 개정을 열망합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반대가 두려워서 이미 도입된 세금을 시행도 못하고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의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생색내기식 반쪽짜리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라도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의 대안은 아닙니다. 금투세 시행과 상법 개정은 떡 바꿔 먹듯 바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로 주가 조작을 꼽았습니다.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보유와 매매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남는 금투세 도입이 더 확실하게 주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주가 조작을 근절하는 금투세, 그리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결국 민주당이 동조를 했습니다.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자중질환을 일으키더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꿈꾸기 어려운 자본이득을 벌어들이는 기득권층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온갖 거짓선동을 벌여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내세웠습니다. 정거래적 재벌구조 문제는 감추면서 주가가 폭락한다며 언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집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거짓 선동에 휘둘려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거창한 이념이나 복잡한 조세 논리가 아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의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 꼬박꼬박 소득세 걷는 것이 당연하다면 한 해 수천만 원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은 물론 금융시장 정상화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 첫 해 제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직접 심사했던 법안이 금투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투세 도입할 때 주식 양도소득을 5천만 원까지 공제하는 안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형평과도 맞지 않고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여러 소득활동들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조세중립성을 해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시민사회의 수십 년의 수건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다소간 조세 원칙이 훼손된 채로 출발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서 그 부족한 금투세 방안이나마 불가피하게 용인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투세 법안은 지금은 폐지 의견으로 돌변한 기획재정부가 직접 낸 정부안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그 합의를 함께했던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시행 유예를 거쳐서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과정을 다 거친 금투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토론을 거치고 지도부의 당론을 위임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이제 와서 사실상 결정한 입장이 바로 정부 여당의 폐지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왔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고 또 재정의 역할이 실종되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지난 입장들과 금투세 폐지 찬성은 모순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일관된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비전을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찬성은 악재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단계에서 향후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출 요인은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시겠습니까? 일관되고 단호한 조세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회의 비전은 현실에서 금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정상 시행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조세정의와 세수결손 방지, 재정 내실화와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 역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유지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민주진보 정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에 동조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금투세는 조세정의의 척도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답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 그리고 불투명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을 못하고 재벌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이 남용되는 이 사회, 기업 혁신과 소액주주 보호는 없고 투자 배당보다 단기 투기가 성행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동정매매, 허위공시, 물적분할, 일적분할, 상장 폐지 등 기업의 해외 횡포와 비정상적인 시장 행태가 횡행하는데 누가 기업의 비전을 보고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절실한 것은 후진적인 주식시장의 선진화입니다. 금투세는 보완하고 시행하고 낡은 기업 지배구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필수인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확실한 규제로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까지 같이 확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투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0억 이상 주식 투자자가 4만 9천 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략 추산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낮은 노동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해보려고 투자하는 보통의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금투세 논란을 다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 정치를 이끄는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금투세 논의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단지 금투세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부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 인하에 다시금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개혁 조치조차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초부자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게 되면 앞으로도 수십조의 재원이 날아갑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의 피해는 결국 온전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민생 파탄의 이 엄중한 시기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 용감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탄핵과 개혁 전선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 민주 진보 진영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국민들에 대한 기대가 깨지지 않도록 금투세 문제와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지혜로운 방향으로 다시 선회해 주길 바랍니다. 만큼만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유감이다, 아쉽다 이렇게 하지만 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약속된 대로 그동안 기다려온 이 마음을 담아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2020년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의 시행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반란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비록 느린 속도로 남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 왔고 시민들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적은 성과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만 하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 비로소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 실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국회에서 합의한 그리고 국민에게 공표한 예산을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전용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둑질을 행하는 자를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온갖 감세와 다른 보이지 않는 혜택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세제 선진화를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이유도 시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제도를 훼손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킨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파괴하는 바로 시작이고 폭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여론을 살피던 이재명 대표는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정부 여당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장구를 쳐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하고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다는 촌평을 남기더군요. 하지만 이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이 아니라 추악한 담합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국회는 이제 여야가 하나가 되어 국민을 배신하려고 하는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국민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등 국민의힘과 함께 갈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약속한 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4일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이중대임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원칙, 그리고 정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여왔고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미사 요구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할 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연구원과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재벌 체제를 비롯한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년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정책조차 논의하지 않고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 왜곡하면서 금투세 시행을 58일 앞두고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행태라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실현과 금융세제 정상화, 그리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금투세 폐지 입장의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서민들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최하는 보건복지 예산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또다시 부자 감세에 편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척박한 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 민중진영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퇴행과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